이번엔 글로벌 특파 리포트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본 현지의 분위기 살펴볼 텐데요. 새롭게 투입된 김일규 도쿄 특파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마이너스 금리가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엔저 현상이 계속되고 있냐? 지금 엔달러 환율 151과 152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지와 함께 나오고 있는 엔화 전망까지 같이 전해주시죠. 네, 지난달 19일이었습니다. 일본은행이 단기 기준금리를 연 마이너스 0.1%에서 연 0에서 0.1%로 인상했습니다. 2007년 2월 이후 첫 금리 인상이자 2016년 1월 이후 유지해온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그럼에도 엔화 가치는 34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달러당 151엔 후반대까지 치솟아 152엔을 넘어서기 직전입니다. 우선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 완화 기조는 유지하겠다고 밝힌 영향이 큽니다. 여기에 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가 꺾이면서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 원인입니다. 그럼에도 달러당 151엔은 과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이는 두 가지 상황에서 비롯됩니다. 우선 일본 국내에서 기업, 개인의 엔화 매도 압력이 강합니다. 일본은 지난해 9조 8천억엔 규모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는데 수입을 위해 달러를 사는 수요가 수출 대금을 엔화로 바꾸는 수요보다 높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해외 투기 세력이 엔 매도세를 주도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집계한 지난달 26일 기준 비상업 부문, 즉 투기 세력의 엔화 순매도 규모는 1조 6천억엔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본 당국이 엔 매수 개입을 실시할 것인지, 개입했을 경우 엔저를 얼마나 억제할 수 있는지입니다. 앞서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이 달러당 152엔을 방어 라인으로 설정해 이를 넘을 경우 개입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시장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엔 매수 개입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큽니다. 단기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와 일본의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엔저 현상이 쉽게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네, 당분간 엔저 현상이 지속되지 않겠냐 이런 우려들도 나올 것 같고요. 자, 대만 지진 소식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번 주 대만에서 큰 지진이 발생했는데 반도체 시장과 관련해서 엇갈린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일본도 지진하면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진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전망과 관련해서는 이 생산 기지로 지속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대만 지진 여파로 생산을 멈췄던 TSMC가 조업 재개를 예고했습니다. TSMC는 칩 제조 설비의 70% 이상이 지진 발생 10시간 만에 복구됐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극자외선 노광 장비 등 주요 설비는 손상되지 않았다고 알렸습니다. 그럼에도 미국 월가에선 한국을 포함한 주요 반도체 생산국들이 가격 인상 압박에 놓일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사실 대만보다 더 큰 지진이 더 자주 발생하는 나라가 일본인데요. 최근 일본에는 반도체 생산 기지가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2월이었죠.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제1공장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올해 4분기부터 본격적인 상업 생산에 나설 예정입니다. TSMC는 2027년 말 가동을 목표로 인근에 제2공장도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불과 2년 새 일본은 세계 1에서 3위 반도체 기업인 TSMC, 삼성전자, 인텔의 생산 공장과 연구개발 거점을 모두 자국에 유치했습니다. 지진이라는 위험을 감수하고도 반도체 생산 기지를 세우는 것은 그만큼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이 크기 때문입니다. TSMC의 경우 제1공장 투자비 1조 3천억엔, 약 11조 5,092억 원 가운데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4,760억엔을 일본 정부가 지원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1년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해 반도체 디지털 산업 전략을 세웠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생산 시설을 새로 짓는 기업에 최대 절반까지 건설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내걸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불러들였습니다.
또 하나는 일본 내 반도체 공급망입니다. 도쿄 일렉트론, 어드반테스트, 스크린 홀딩스, 디스코 등 강력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모두 일본에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주요 공급업체 100여 곳 중 일본 기업이 20곳 안팎에 이릅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따른 지정학적 정세 변화도 이유로 지목됩니다. 미국 정부는 앞서 주요 반도체 기업에 중국 내 추가 투자를 제한했죠. 그러면서 일본이 더 각광받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도쿄특파원 김일규였습니다.